조용히 하세요. 분사구문 만드는 법 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다시 알려줄게.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라는 게 품사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형용사의 역할. 그래서 형용사절이 압축된 형태를 우리가 분사라고 했어요. 분사. 근데 이제 이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 분사 구문. 얘는 뭐냐면 자, 부사절을 구로 압축시켜 놓은 형태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분사를 사용한 구 문장이라서 뭐 이런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만 얘는 실제로 부사절이었던 놈을 구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자, 1번. 원래 문장이 이렇게 생겼지.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때 부사절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니 아니면 뒤에 나오는 문장이니?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중에 뭐가 부사절이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우리가 부사절, 정확히 말하면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 그 중에서도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르죠. 알겠어? 종속절 중에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주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접속사를 없앨 겁니다. 부서졌어. 접속사를 없앨 거예요. 접속사를. 이걸로 해야지. 자, 접속사를 처음에 없앨 건데, 자,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엔 조건. 뭐냐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었고, 생략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생략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생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왜? 얘들아, 부사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양보를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지? 이 부사절에서 그 의미를 결정해 주는 건 뭐죠? 접속사예요. 왜? if라는 접속사가 나오니까 이 문장 자체가 조건이라는 거야. 맞아? if가 아니라 만약에 when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뭐를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접속사야. 근데 그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겠어? 접속사의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을 안 해도 됩니다.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드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첫 번째가 이렇게 접속사를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둘이 같아야 생략을 해요. 이게 2번. 이게 2번.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를 때는 그대로 둔다라고 나와 있죠. 다를 때는 그대로 둔다. 이거는 뒤에 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다를 때는 그대로 둬요. 다를 때는. 자, 예를 들어 이 밑에 보는 문장에 Since the weather was nice인데 I went for a walk라는 주절이 있는데 부사절의 주어는 the weather지. 그지? 근데 주절의 주어는 I죠. 그러니까 둘이 다르죠? 그러면 the weather를 생략을 하면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다룰 때는 그대로 두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부사절의 남은 동사를 동사원형 ing로 바꾼다. 즉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ing. 얘를 동사 ing로 바꿔주는 게 3번이야. 이 세 가지 과정으로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죠. ing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ing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being 있죠, being. being은 자주 생략을 합니다. being은 자주 생략해요. being.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에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때는 자주 생략을 해요. 근데 이제 생략을 안 하는 경우는 이런 거. 여기 보면 지금 얘는 주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비동사를 그대로 써줘야겠죠? 맞아?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지? 기억나? 비동사가 하는 역할? 뭐였지? 비동사의 역할? 한정? 갑자기? 아니고 우리 예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비동사는 이름을 연결동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결동사. 앞에 나오는 거랑 뒤에 나오는 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놈이야. 비동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랑 뒤에를 연결시켜야 될 때는 being을 생략을 안 하고 연결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냥 이거는 얘만 들을게요. While I was listening to music 하고 뒤에서 I로 시작을 해. 자, 그럼 우리가 뭐 해?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같으니까 I 생략. 세 번째 동사에 ing를 붙여야 돼. 동사가 누구지? was지. 그렇지. 얘에 ing 붙이면 돼. 그럼 뭐야? being. 그리고 뒤에 쭉 쓰면 돼요. listening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listening으로만 시작을 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being은 자주 생략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 거의 대부분 뒤에 분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 생략을 해요. 분사. ing나 pp 형태가 있는 분사의 경우는 생략을 합니다. 이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살짝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가 쌤이랑 뭐 좀 적어 볼 거예요. 누가 하이고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좀 적을 건데 자, 첫 번째로 적을 건 뭐냐면 자, 그냥 뭐 포인트 4로 끝나니까 포인트 5하고 적어 놓읍시다. 포인트 5는 수동 분사 구문이에요. 수동 분사 구문. 수동 분사 구문. 좀 작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 더 있으니까. 수동 분사 구문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얘는 이런 거죠. 자, 접속사, 주어, pp, 그리고 주어 동사. 원래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었겠죠. 그지?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게. 자, 수동분사 구문이라는 건 접속사, 주어,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얘는 여기다가 하자. 그냥 쓰지 말고 예시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끔 쌤이 그냥 적어볼게요. 자, when I
was picked up by my mother야. 내가 엄마에 의해서 픽업이 되고 있었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때 이제 나는 called her 뭐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자,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바뀌어. 자, being pp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 being은 어떻게 한다고? 생략을 하겠죠. being은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pp만 남죠.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pp 형태의 분사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야? 수동이겠죠. 맞아요? 수동. 뭐와 뭐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겠지.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picked up by 어쩌고 저쩌고 I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 pp 형태로 시작하는 수동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다. 알겠죠? 수동 분사 구문. 자, 포인트 6.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 분사 구문. 완료 분사 구문. 자, 완료 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얘는 설명을 좀 할게요. 얘는 이렇게 씁시다. 자,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가 있죠. 앞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더 빠르게, 즉 더 과거다라는 얘기죠. 더 과거다. 맞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즉 더 과거일 때가 있어요. 더 과거일 때. 알겠죠? 이 더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가죠. 더 과거일 때는 자 이렇게 주동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having pp 이렇게요. having pp라는 게 있어요. having pp 이거를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완료 분사 구문.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if 하면 안 되겠다. 그냥 as I studied hard I 뭐 할까? I know the answer now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런 문장 보면 자 시제가 과거고 얘는 현재죠. 지금이니까. 그죠?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고 있네. 맞아? 더 과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 자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서 자 having studi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having studied hard I know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게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완료 분사 구문. having pp. 알겠죠? 자, 그러면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요?
얘가 수동태로 쓰였고 주절보다 과거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웃긴 건 수동태일 때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옆에다가. 자, having been이라는 게 오고 pp가 오겠죠. 이게 이제 수동 완료 분사 구문이야. 맞아? 수동 완료 분사 구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수동 완료 분사 구문? 근데 pp는 앞에 being을 생략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앞에 나오는 비동사는 굳이 없어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다 없애버려. 얘네를 없애는 거야. 얘를 마치 being을 없앴던 것처럼 앞에 나오는 having been을 없애고 pp로만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근데 having been이라는 건 왜 썼냐면 주절의 시점이 부사절의 시점이 주절의 시점보다 앞선다는 거를 알려주는 용도잖아. 그지? 근데 쟤를 없애면 그 용도가 없어지니까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실은 없죠. 근데 얘는 괜찮아요. 왜? 요놈 이름이 뭐지? 과거분사죠. 얘 이름이 왜 과거분사라 했어, 쌤이? 과거의 의미도 있어서. 맞아? 완료, 과거의 의미가 어차피 저 PP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having been이라는 건 안 와도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먼저 일어났구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수동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동 분사 구문은 시점이 어떻든 간에 다르든 뭐 같든 어떻든 간에 다 과거 분사로만 시작을 하면 돼. 알겠지? 대신에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일 때는 시제를 꼭 살펴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거예요. 조금 더 심화된 거. ing로 바꾼다만 하고 끝나면 안 돼. ing로 바꾸는데 이 ing로 바꾸는 거엔 조건이 추가가 돼야겠죠. 우리가 이거를 배웠으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동사를 ing로 바꿀 때 어떤 조건이 추가될까?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알 수 있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될까요? 좀 어렵지? 자, 이 동사가 그냥 ing로 바뀌려면 이때 조건은 뭐냐? 둘의 시제가 같을 때야. 맞아? 둘의 시제가 같아야 ing로 바뀌는 거야. 둘의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ing로 바꾸고 에다 밑줄 쳐놓고 ing로 바꾸고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지? 자, 이 ing로 바꾸고 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써놓으면 되겠어? 시제가 같을 때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시제가 같을 때. 주절의 시제와 부사절의 시제가 같을 때 ing로 바꾼다. 만약 달라. 즉 부사절의 시제가 더 과거야. 그러면 having pp를 쓴다. 알겠어? 수동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having pp를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having been pp를 쓰라고 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시점을 굳이 생각 안 해도 대충 과거의 느낌이 든다.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앞에 writing을 쓸 거냐 written을 쓸 거냐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 뭐 written in Spanish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This book is hard to read. 뭐 이렇게 씁시다. 정답은 뭐죠? 왜 writen이죠? written이죠? 왜? 그 수동태에서 비동사가 빨리 그러면 얘가 수동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쓰여져.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쓰여진 거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걸 알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해보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동과 능동을 구별할 때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또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고 했지. 왜?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 즉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둘이.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땐 뭘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그럼 얘의 주어는 누구죠? 그렇지. 왜? 왜 this book이 주어지? 그렇지. 주어가 같아서 생략이 됐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앞에 원래 주어가 있었죠? 근데 생략이 됐다는 거는 얘랑 같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 주어가 있어. 그러면 다른 경우니까 그냥 그 주어에 맞춰서 능동, 수동을 구별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주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주절의 주어를 찾아서 그 주절의 주어를 주어로 봤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사구문 문제의 풀이에요. 일반적인 분사구문의 문제풀이. 뭐야? ing랑 pp를 고르는 거야. 뭘 찾아? 주어를 찾아. 해석을 해. 책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니까 정답은 written이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엔 분사구문도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분사구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분사랑 똑같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고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주어를 찾는 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 주어는 생략이 되었다는 얘기는 뒤에랑 똑같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 다만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관용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주어랑 달라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관용 표현. 그래서 그 관용 표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외워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뒤에 나오는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이 되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구문 앞에 not을 쓴다. 앞에 not을 쓴다. having not 아니고 not having.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활용이 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분사구문을 해석하면 돼요. 해석. 자, 분사구문이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봅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분사구문의 의미는 원래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이었으니까 그 부사절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접속사야. 근데 분사구문은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어떻게 한 거죠?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미를 알기가 쉽다 어렵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의 경험상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중요한 경우는 아까 생략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분사구문, 즉 접속사가 없는 형태의 분사구문은 대충 두 가지 의미만을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 나머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다 접속사를 생략을 안 해줘요. 접속사를 남겨놓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더 편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1번 동시동작. 동시동작이에요. 동시동작. 즉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과 뒤에 나오는 주절의 시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동시동작이라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면서라고 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편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알겠죠? 특히 여기다 이렇게 적거나 특히 컴마 뒤에 바로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형태는 거의 대부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컴마 뒤에 ing가 오는 형태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컴마 아니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게 쉬워. 알겠죠? 두 번째는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동작. 연속 동작이라는 거는 부사절의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거지. 맞아? 이런 걸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 동작은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에 자 해석은 뭐뭐 이후라고 하나 해석하면 되고요. 혹은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때문에라는 것, 즉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연속 동작입니다. 왜요? 앞에 나오는 이유가 먼저 일어나야 뒤에 결과가 일어나겠지. 맞아? 그래서 연속 동작으로 묶어서 선생님은 생각을 해버리는데 분사구문은 동시동작, 연속동작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중에서도 동시동작으로 해석되는 게 한 80% 정도. 알겠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접속사를 줘요. 우리한테. 접속사 남겨두고 이렇게 쓰는 거야. 접속사 ing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장에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런 거예요. 뭐 when, sing, the sky 뭐 이렇게 쓰고 I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문장이 더 많이 나와. 하늘을 볼 때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접속사가 생략이 안 돼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면 편해요. 알겠지? 자, 실제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책 피지 말고요. 아까 책에 있었거든.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 봐. 맨 마지막 문장에 컴마 ing 보여요? 컴마 ing 해볼게. 자, 만약 더 가까운 빛의 근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등불이나 가로등불이나 전구와 같은 그런 게 있다면 이 곤충들은 혼란을 느낄 건데 뭐 하면서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불로 날아가게 하면서. 알겠죠?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 딱 만나서 얘는 뭐지? 조건인가? 양보인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문에서 만나는 분사구문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대부분 잘 어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고사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내신고사에는. 해석을 해서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내신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1번 being tired, 피곤하대. 그래서 바로 잠을 자러 갔대. 그럼 뭐겠어? because겠죠. 그죠? 이거 당연하게 그냥 바로 나와요. because. sitting on the sofa, 소파에 앉아있고 he played his guitar, 기타를 치고 있네. 이게 뭐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기타를 치는 거니까 while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3번. 뒤에 will 동그라미. will. 미래죠. 맞아요. will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앞에 if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실. 왜? if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 즉 미래에 관한 얘기니까 will을 보면 우리가 if를 쓰면 돼요. 알겠죠? 마지막. 저녁 먹었어. 그러고 내 집 산책한대.
저녁을 먹으면서 산책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하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해석이 되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글을 읽다가 컴마 ing가 보인다. 그럼 다 하면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